지금부터 시장의 프로와 시간 함께 하시죠. 프로의 시선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바로 소개할게요. HP투자그룹 손유로 팀장, 나인원 자산관리 기동윤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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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바로 첫 번째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바로 공개하고 추가적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마침내 감산할 결심, 반도체주 업턴 탄력받을까? 자, 여기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팀장님, 오늘 반도체의 날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강합니다. 사실 실적은 쇼크, 그런데 감산을 꺼내면서 시장 분위기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평가들 좀 많던데요. 그런 시각에서 선정하신 건지 연속성 어디 보시는지 오늘 일단 포인트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네, 우선 제가 반도체 섹터를 하겠다고 작가님께 말씀드린 게 9시 14분인데 오늘 좀 반도체가 제 예상 이상으로 좀 강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많은 패널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에 대한 첨언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도 아마 시청자분들 아실 거고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동안에 뭐 교환사채나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나 이런 컨센서스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 아시는데 어떤 명확한 나의 투자금을 넣기 위한 투자 시점을 기다리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어떤 실적 발표를 진행하면서 그래도 외인과 기관이 뭐 어제 이제 강한 순매도 이제 현선물 포함해서 강한 순매도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외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주들도 정말 외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수급력이 너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좀 덤벼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팀장님께서는 수급 포인트로 보시니까요. 그런 매력을 집중적으로 보신 것 같네요. 그런데 오늘 감산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해주셨으니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잠정 실적 나오는 날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나온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 나온 보도들을 보면은 올 들어서 공정 전환에 따른 자연적, 기술적 감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원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감산에 대한 키워드를 삼성이 내놓은 이유, 특별하게 어디 있다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이제 감산 뉴스가 오늘 나왔지만 저번에 이제 연간 실적 발표를 할 때도 삼성전자가 감산을 할 수 있는 체력일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들 가졌을 거고 오늘 감산 뉴스 나왔을 때 솔직히 조금 뭐 화가 났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거면서 왜? 근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뭐 건재함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셨겠지만 영업이 감소폭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어떤 경영진들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좀 숙고 끝에 좀 내린 결정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도 어떤 강한 유보를 통해서 뭐 OLED나 어떤 비메모리 후공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좀 투자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면은 저도 사실 좀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할 거면서. 근데 어떤 주식 투자라는 것은 내 예상이 틀릴 수 있고 내 예상과는 다르게 투자자분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수급 동향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투자에 볼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수준으로 할지 그리고 감산 기간 언제까지 할 거에 대한 코멘트는 컨퍼런스 콜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팀장님?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좀 시장에서 우려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앵커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위적 감산 안 하지만 자연적 감산이랑 운을 띄우면서 감산에 대한 예상을 좀 투자자를 한 것 같고 앵커님 생각하신 대로 진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정확한 수치를 말한다고 했을 때 그때 실망감으로 매도세가 나오기에는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일부러 갖고 있대 그런 것이 무서워서 삼성전자를 매매 못한다? 그런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업황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기 대표님과 이어서 좀 해볼게요. 사실 언제가 저점인지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시각은 엇갈리고 있지만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
하반기입니다. 네. 하반기 업황에 대해서 기 대표님께서도 개선 신호가 나올 것이다,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네. 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올 초 들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질문 받을 때마다 저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업황 사이클이 개선이 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그도 그럴 것들이 사파이어 래피즈 올 상반기에 출시는 했었지만 본격적인 사이클 도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돌아가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DDR5까지도 수요가 교체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시장이 워낙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고용량, 고효율의 어떤 성능을 받쳐줄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하반기에 더욱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IT 데이터,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커졌었고, 최근에 국내에서 보면 데이터 센터에 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설비 투자도 상당히 늘려야 되는 시점이 왔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특히 서버용 칩 교체 수요들, 그리고 AI 고성능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면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정리를 들어봤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손 팀장님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다음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메모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건데 어떻습니까? 사실 인공지능 이야기 나왔을 때도 크게 부각을 못 가닿긴 한데 기대할 만한 이슈가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이쪽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감산을 발표했지만 죄송합니다. 감사를 발표했지만 그 뒤에 좀 투자자들의 투심을 독려할 수 있는 뉴스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좀 외인과 기관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팹리스 기업이랑 파운드리 기업을 좀 연결해주는 회사를 디자인하우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당 기업들이 이제 어떤 AI 반도체가 생기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다크호스로 좀 자리 잡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미 가온칩스나 이런 종목들은 AD테크 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이미 바닥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약간 좀 단기적인 과열 관점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수급 동향이 좋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투자해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엄밀히 좀 말씀을 드리면 옥석에 따라서 다르지만 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업종 펄을 조금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업황의 바닥이 예전에는 1분기라고 했다가 2분기까지 조금 미뤄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2분기 때도 바닥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리스크 관리 좀 리스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사람들이 이제 6개월 선행한다, 6개월 선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법칙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전이 개선되지 않았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바닥 대비 50% 이상 올라와서 단기 과열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정부 정책 발언이나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굴제 대기업들이 어떤 그런 지원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바닥이 확인되겠구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수급이 개인 투자자가 아닌 외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디자인 하우스 관련 종목들 1개월 주가 움직임 봤을 때는 좀 과열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투자할 수 있는 갭은 아직 유효하다. 이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답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우선은 충분히 그런 답이 되고 있다. 오늘 입장에서 답이 되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한 2주, 3주 이상 시장을 바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가온칩스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바닥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도 박스권 하단부에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후공정 기업이나 어떤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거의 52주 기준으로는 좀 52주 고점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예전에 한창 경기 침체로 후공정 관련 종목들은 다행히도 연간 실적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은 거의 업종 대비 2분의 1, 3분의 1가량 있었습니다. 이제 1월 달 저점 기준했을 때는. 근데 현재 4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해당 종목들의 퍼가 이제 업종 퍼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수급이랑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옥석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종목들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대 수익률을 키우고 좀 손실,
내가 얻을 수밖에 없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옥석을 구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오늘 탑10 안에서 빛나는 종목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가 없으니까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 대표님, SK 하이닉스 일단 오늘 이슈만 본다고 한다면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감산이란 키워드를 꺼내들면서 네. 최대 수혜주는 SK 하이닉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 시작하고 싶어요. 뭐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은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모두에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SK 하이닉스만 뭐 반사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단기적인 생각인 것 같고, 뭐 삼성전자도 같이 감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킨 게임에서 조금 서로가 조금 윈윈할 수 있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외에 SK 하이닉스는 지금 교환사채가 발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교환사채 발행을 하거나 뭐 전환사채 발행을 하다 보면 주가는 보통 낙폭이 단기적으로 커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랫꼬리도 조금 길게 달리는 모습이고, 수급의 주체를 봤을 때도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단기적으로 이거를 좀 악재로 보는 것 같은데, 기관에서는 오히려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교환사채 만기를 보시면 2030년입니다. 네. 앞으로 7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주당 교환 가격이 11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25% 상향된 금액이니까 그만큼 이거는 SK 하이닉스의 현재 주가에 대한 자신감으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7년 뒤에 만기가 다가오기까지는 그 사이에 중간에 변동성은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인다라기보다 단기적으로 여유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훨씬 투자에는 편할 것 같고요. 뭐 수급도 상당히 기관이 앞뒤 모습이 그대로 똑같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조달 자금의 목적 자체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운영 자금에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우려했던 것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관련 이슈였잖아요. 이번 교환사채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향후에 또 한 네. 번의 유증에 대한 리스크는 벗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언제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뭐 주식을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부채를 늘려가지고 자본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뭐 각자의 손익을 따져가지고 부채를 늘리느냐, 주식을 늘리느냐 두 개 하나의 전략을 택할 텐데, 뭐 어떤 거를 택하더라도 현재 뭐 SK 하이닉스 정도의 시총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 자금은 뭐 유상증자를 하든 뭐 사채를 발행을 하든 충분히 뭐 상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쭉 정리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손진영님께 투자 포인트를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앞서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면서 힌트를 주신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소부장으로 저희가 보는 이유가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나눠보잖아요. 가장 그 안에서 주도주 성격을 가지고 큰 손들의 관심을 가장 받을 수 있는 섹터 어디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 탑픽이 있다면 바로 공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2차 전지랑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잘 모르는 개인 투자분들도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섹터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실적의 추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소재가 끌어주고 그 뒤를 부품과 장비가 쫓아가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재랑 부품은 조금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장비주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이런 플로우가 정석대로 흘러가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매매를 하실 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재랑 부품 관련 종목들은 좀 펀더멘탈 보니까 확실히 분기 실적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후공정 업체나 장비 업체들은 그래도 그런 업황 부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재나 부품 관련 종목들은 확실하게 장비 대비해서는 저점이기 때문에 나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소재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소재 부품 장비 모두 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탄력이 큰 것은 장비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스윙 관점으로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비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종목은 TSE라는 종목입니다. 업황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및 OLED 검사 장비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간 실적 기준으로 장비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연간 실적 기준은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고 포트폴리오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2023년 하반기에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후공정이나 장비 관련 종목들은 거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2주 신고가 영역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된다라고 하시면은 아직 TSE는 다른 반도체 장비 대비해서는 크게 상승한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주가 기준은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수급 동열보다도 최근에 외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사실 반도체주 중에서 외인과 기관 수급이 안 들어온 종목이 없지만 TSE는 오늘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단기간에 좀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를 원고에는 43,500원 말씀드렸는데 매수가를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500원부터 43,0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1,000원, 1차 목표가는 5만 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5만 원까지 목표 제시를 해주셨네요. 첫 번째 저희 반도체에 시선 맞춰서 어떤 포인트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스타피까지 꼽아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시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기동현 대표가 가져오신 시선인데요. 하얀 석유 리튬 전쟁 치열, 리튬주 상승 모멘텀 지속될까? 사실 요즘 증권가에서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 이거라고 해요. 리튬 이 종목 비싸? 더 갈까? 뭐 에코프로 그룹주 더 갈까?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주제 갖고 오셨어요. 오늘 리튬주에 대한 흐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빨간불 보이는 쪽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어려운 리튬 관련주입니다. 선정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리튬 관련주들 가장 대장주였던 3개, 지에넌 에너지, EV 첨단 소재, 엔투텍까지 모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현재 뜨거운 것 같고요. 상장사들이 지금 속속들이 리튬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쪽으로 조금 수급이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또 3월 16일에 초안이 발표가 됐었죠. 유럽의 CRMA에서 보면 핵심 원자재들을 중국의 의존도를 조금 낮춰가는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리튬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리고 과열이 되고 있는 양상이라서 투자할 때 어떤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봐야만 하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리튬 사업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본업이 연결고리가 있는 쪽도 있고 그냥 리튬 사업에 출사표를 무작정 던진 기업도 있거든요. 근데 어디를 보유했다고 하고 어떤 지역을 보유했다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것만 보고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관련주 보시는 핵심 한번 볼까요? 핵심은 어쨌든 리튬이라는 원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가 맞습니다. 여기에서 실적까지는 무조건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튬 조달처가 최근 들어서 여러 군데로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광산이라든지 염호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곳으로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IRA라든지 CRMA를 고려를 해본다면 미국에서 나고 있는 리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조금은 그나마 안정적이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를 한번 봤을 때 IRA 세부 지침에 맞춰가지고 미국에 있는 염호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리튬 생산시설 구축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우리 포스코 홀딩스 보시게 되면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탄산 리튬을 만들고요. 이거를 국내에서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한 뒤에 포스코 케미칼에 공급하고 최종적으로는 2차 전지 셀 업체에 나가게 되는 밸류체인까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하고 다른 건가요, 대표님? 탄산 리튬은 바로 2차 전지 배터리에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하는 기술력이 이 배터리 광물에서의 핵심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조금 더 원자재 그 수물과 가격 연동이 되는 쪽은 탄산 리튬 쪽 시세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겠죠. 근데 뭐 탄산 리튬, 뭐 수산화 리튬이라기보다 어쨌든 수산화 리튬이 2차 전지에서 직접적으로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공 기술력 그리고 추출 능력을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리튬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해서 오늘 좀 주목받는 종목 가운데 하이드로 리튬도 있고요. 어반 리튬도 관련돼서 새만금 관련해서 이슈화가 되기도 했잖아요. 좀 이렇게 네.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 이렇게 이슈화 됐을 때 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위치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중국 쪽의 탄산 리튬 가격은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전 가격으로 어느 정도 거의 회귀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국내 주식들은 해당 가격이 크게 별로 영향을 안 미치고 있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반 리튬이라든지 하이드로 리튬을 보면 최근에 새만금에다가 한 4에서 5만 톤 정도의 리튬 그리고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허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건 허가 신청까지만 해놓은 거지 설립 허가가 완전히 인가가 난 상황은 아니고 그 중간에 얼마든지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이드로 리튬 같은 거 보시면 재무제표 보셨을 때 4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본금 44억으로 출발한 회사가 현재 시총 1조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이라면 얼마든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은 조정 시 조정을 좀 충분히 지켜봐도 되고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해 보인다. 지금까지는 기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시장의 관심은 2차 전지에 있나 봐요. 어제 3시 넘어가면서 에코프로비엠 들썩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은 첨보입니다. 정적 VI 첨보 쪽에서 발동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계속 관련된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팀장님, 저희 원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핵심 광물 가격, 사실은 리튬이온 배터리 한다면 이 추이를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1년 반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사실은 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없어진 게 아닌가, 실적에 빨간불이 켜진 부분이 아닐까라고 우려를 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뉴스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뭐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데서 선물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리튬 가격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검색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수산화 리튬은 굉장히 가격이 견조하게 지지가 되는 반면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3분의 1 가격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자재 가격과 연동된 기업들은 실적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탄산 리튬 관련 종목들도 견조한 수혜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배터리 단일 공급 계약이 나오면 그 단가가 나오는데 이제 저도 어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배터리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공부를 너무나도 많이 하셨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셀에 대한 수요가 완고하기 때문에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완제품 가격이 조금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생필품 같은 경우는 그 가격 좀 하락폭이 덜한데 이런 경기 민감 물건들은 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 하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2차 전지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2차 전지 셀에 대한 기술력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뷰가 있고요. 실제 공급 계약을 맺는 것을 보면은 탄산 리튬 가격이 그렇게 떨어진 것에 비해서 배터리 공급 가액은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리튬 관련 종목들 주가가 견조하고 그를 알고 있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2차 전지를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투자를 진행할 때는 어떤 수급이나 추세를 보지만 결국 내가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미들 언더건 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앞에서 언급드린 종목들이 저평가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순매수세로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떨어진다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매매를 할 때 단기적인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이슈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리튬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좀 사이즈가 큰 종목으로 대응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 많이 보셨을 텐데 손 팀장님이 이 수급 유심히
보시니까 요거 좀 보고 싶어요. 외국인 쪽에서는 계속 지분율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철강이 아니라 리튬으로 많이 주목을 받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저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요? 네, 뭐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다라고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저도 맞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관련해서는 풀 밸류 체인을 다 갖췄기 때문에 2차전지 주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가들이 비중을 줄인다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빠서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들어오니까 좀 뺏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가 예전에 철강주일 때는 업종퍼가 5였는데 거의 현재퍼가 한 3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현재 퍼는 9.949, 12개월 선행퍼가 8.9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한 1.8배 고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동향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개인 투자자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매매 의견은 긍정을 드리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의 일부도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리튬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 대표님의 토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안에서 지금 투자 매력도 높은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신다면요? 네, 저는 세비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세비캠은 투자자분들 거의 다 아시다시피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고요. 리튬이라는 게 광산이랑 염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폐배터리 안에서도 리튬을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투자자분들이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모두 폐배터리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리튬은 회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량 폐기하는 시장이었는데 앞으로는 리튬도 폐배터리에서 추출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고요. 시제품도 양산에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걸 세비캠이 이뤄냈을 때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성일하이텍 뭐 관련주들 같이 보실 수 있겠지만 세비캠은 어느 정도 주가 자리를 봤을 때 충분히 상승 탄력이 현재는 좀 둔화가 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60, 120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업사이드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외에도 이제 태양광 관련 사업들도 추가를 했고요. 22년도 매출 실적을 봤을 때도 매출이 491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4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봤을 때 각각 75%, 60%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탄탄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매수가 종가부터 10만 8천 원이고요.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9만 1천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격대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 프로의 시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B투자그룹 손일호 팀장, 나이돈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훌륭한 말씀 고맙습니다.